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네? 몇 번 남았어요? 2개월. 말려먹겠네요. 여기는 보참. 김미장과 지시로 공공을 넣으면서 도와줘. 그게 상하게 동료에서 처음마다 그럴 수 있도록 했으니까 들어갑시다. 우리가 선물이 자, 우리 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에서 타나 강남에서 타나 이제 강릉에 택시를 들어가는데 승차를 거부하거나 와서 요금을 더 달라 하는데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회의만 해도 23번을 했던 회의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냈던 일들 또 팀장 유치와 관련해서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참으로 경륜장 유치는 광명시 역사상 두고두고 광명의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장에 재임해서 지금 1년 6개월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16번째, 인구로서는 9번째예요. 인구가 9번째로 예산 규모는 9번째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77.4%가 그런 데 있고 세입에 볼 수 있는 것들이 200억, 300 가까운 세수가 매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오래되는 재산세 그것을 몽땅 모아봐야 35억에 불과합니다. 그게 무려 7배 가까운 세수입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1년에 모든 세금, 담배 소비 내세나 자동차 세금을 다 모아봐야 450억에 불과합니다. 거기 그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경륜장하고 들어갔을 때 참으로 그것도 매년 아마 그게 들어오는 광명이 좀 허리 좀 펼 수 있지 않겠느냐. 수도권의 모든 시는 유치견들 그리고 가까운 안양 재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줄기차게 1년 한 2개월 동안에 설득해내고 우리가 그걸 제시를 하고 참으로 의미가 있고 큰일을 해냈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강명도 하수종말 처리장을 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민들과 밀접한 청소나 도로 보안 등등의 업무는 현지처에서 처리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편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동 직원이 감축된 관계로 인하여 시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에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아니 아니고 아까 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못 가르친 말씀입니다. 예. 그것이 참 내가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짧다고 거기에 짧은 거리입니다. 거리가. 그래서 그 물이 좀 하루속히 뭔가 환경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보기에요. 또 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뚝박 도로가 있습니다. 뚝박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여기서 도로 뚫어놓고 뚝박 진짜 나갈 때 가서는 지금까지 열리들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차들이 많이 병목 현상으로 지금 입스름을 하고 싸운 걸 저희들이 번번이 봅니다. 그게 언제쯤이나 어디 우회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바로 여기 동사무소 입구하고 저 7반 세탁 입구하고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화교와 천안교 도로. 그것이 하루속히 돼야만 저희들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요, 주택가로 주차 하차가 말이죠. 상당히 매우 힘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요?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네. 편의를 마시고 우리 동을 정부에 진척한 거고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업무 공간이 지금 저희 안내 데스크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안내 데스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뒤쪽을 사무실을 한 0.7평
정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돼서 저희가 문서를 만들거나 기획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거는 다른 실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 필요하면은 그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지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거기에다 또 운동까지 하라고 배드민턴장을 지어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어주신 건 좋은데 예. 바람이 불어서 칠 수가 없어요. 바람 부는 날 안 치야지 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바람 부는 날이 예. 뭐 한 달에 5번이라든가 10번이라든가 열흘이라든가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람이 항상 부는 자리에 대해줬어요. 길을 넓혀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그걸로 인해서 주차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대놓고 아침에 좀 빼주시면 되겠는데 그런 분이 저 별로 없고요. 아침에 늦게까지 대놓고 좀 빼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당신 딸이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되고 그래서 지금 너무 말다툼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 좀 어떻게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되신 것이 2년이 못 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이 시의 그 어려운 살림을 하다 보니까 뭐 시력도 나빠지시고 또 뭐 흰머리도 많이 드시고 오늘 신상 파악을 하다 보니까 대학으로 있던 그 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우리 광명에는 아파트 형태의 주거단지와 단독 형태의 주거단지 두 개롭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동을 하면서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단지를 대표해서 강명 5동을 우리가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2층에 문화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가장 또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이 강명 5동 사무소이기 때문에 먼저 시범도로 지정해서 작년 연말 인사할 때 이미 인원도 동사무소 인원도 빼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동 직원들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주민들이 가장 갖고 있는 게 동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의 시로 와야 될 일을 동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강명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국책사 상태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로 되돌아갈 수는 없고요. 주민자치센터 동기능을 전환하면서 좀 더 주민과 가족 밀접한 업무들, 예를 들어서 청소 업무라든가 세무 업무, 이런 업무는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고 사람도 내려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 행자부라든가 경기도에 그런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명 정도 더 내려보내가지고 그런 업무를 맡게 하고 이제는 금년 6월이 되면 우리 강릉 5동뿐만 아니라 전 동에 전부 동 기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혼선의 여지가 있고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회가 변하고 정부와 사회가 오고 또 이제 전산을 하고 있는 모텔 우리도 시에서 이제 공문을 주고받는 시대가 없어졌어요. 전부 다 행정부에서 전산으로 주고받고 하는 업무로 전환이 되는 이런 행정도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고 동기능 업무는 일부 우리 시에서 받은 것은 받는 대로 시하고 직접 시의 각 실무 부서하고 실무과하고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시에게 고쳐지지는 않겠지만은 당장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불편한 대로 우리 동해 이 얘기를 해주시면 동해에서 그 기능을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관련된 문제이신 것 같습니다. 시범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릉은 이미 만들었지만 이미 문화의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 강릉 5동에 있는 문화의집이 다른 동에 있는 백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한 3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좀 전문가인 문화원 쪽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듣고 있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강릉 5동 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것은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우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문화재 운영자 측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리고
백정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목감천 동측에 나는 강화도에서 천안도 가는 동상은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이미 보상이 시작을 감정의회가 들어가 있고 예산도 44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감천 환경격리와 관련해서는 오수와 관련해서는 광명시 하수는 100% 차직관을 통해서 가양동에 있는 가양하수종마태한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내려오는 물이 옥길천을 타고 부천 생활하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부천시장한테 이미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수종마태는 부천 나름대로 대책을 정보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이 해결이 돼야만이 목감천 물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가 계속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강구되도록 부천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현순 씨께서 말씀하신 우리 강릉 오동의 주차장과 관련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차장에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강릉은 차량이 전체 광명시에 차량이 등록된 차량이 6만 7천 대입니다. 근데 주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상적인 주차장, 법적으로 하자 없는 주차장은 3만 5천 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52%밖에 확보를 못하고 나머지 48%가 엄밀하게 가면 전부 불법 주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을 뭐 이고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어딘가는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기 불법 주차를 단속하기도 한계가 있고 그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가 해야 될 일인데 광명시 재정이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한 년에 한 2천만 원씩 들어가요. 평균 저희들이 실제 만들려면 주택가에 땅 사고 만들고 그럴만한 돈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책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면주차를 허용을 하되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 곳이라든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피해서 주차를 해주셔야 되고 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의식들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런 곳에 주차를 안 해야 되고 주차를 하더라도 꼭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를 꽂아야 될 것이고 그런 의식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주차하기 쉽다고 아무나 주차를 해놓고 연락처도 꽂아놓지 않고 가는 시민의식들은 스스로가 고쳐가지고 고쳐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양회에서 이거 자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차례에서 한 260명을 같이 하는 의사 전달을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과 오해를 이런 계획으로 고단한 의견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전 직원으로 하여금 그 각종 단체 회의 그 주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직원 토론을 대행공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저희 동에는 광명역은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장님들이 매월 운전자입니다. 네, 참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많은 인도적인 무서운 어머니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기존의 도인과 정말로 지역사회에 큰 일을 보고 열심히 해주신 데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도사는 박수 한번 줍니다. 우리 시의원님, 모사님, 국교육관 저 같이 시장을 몇 장 하고 있습니다. 된장이십니다. 하여튼 시장에 계속 혼나고 있습니다. 우리 혼나는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가장 큰 일들, 많은 일을 엮어내고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특히 강릉 육동 주민과는 아주 밀착으로 많이 성과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저희들이 광명에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택시를 타고 들어올 때였습니다.
택시를 탈 때 광명에 가느냐 안 가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도착 5번씩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일들을 작년에 7월 1일자로 광명시와 구로, 금천에 택시 통합구역을 통합해 놓음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년 연말이 되고 나면은 서울시 전 지역과 통합이 됩니다. 잠실에서 타던 광명에 택시를 안 간다고 하는 건 숫자급입니다. 성남도 오고 싶었고 하남도 오고 싶었고 많은 수도권지역에서 가고 싶어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광명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회의만 해도 23번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거의 우리 광명시가 생기고 나서 모셔가지고 두 국회의원들이 보건시장을 설득해주고 대학교수들도 설득해주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 시민들이 내놓는 하루하루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마곡동에 있는 가양하고 하수정마차장을 지으라는 지시와 감사의 지적도 서로부터 기본계획 승인도 받고 예산 한 80억 정도 확보하고 부지도 바로 이제가 도의원 때는 저도 지으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었어요. 시장한테 도의원했던 건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삼각주마을까지 철산 입동 있는 삼각주마을까지 다 모아서 심리가 넘는 4.5km를 하는데 그 입자가 무거우니까요. 전력 비가 예산으로 많이 듭니다.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논리를 주장을 하고 또 광명시 도시계획을 단순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냐. 우리 광명시가 생길 때 처음에는 전부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이었습니다. 더 바뀌었다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하수도마을 차량은 짓지 안 45만까지는 충분히 버티시기 때문에 짓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 실로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해도 약 945입니다. 경준장도 저희 광명시만 하겠다는 것이나 서울을 뺀소양 붙였어요. 하여튼 서울을 빌려서 있는 모든 시민이 모든 시가 경준장을 유치하겠다고 치열한 경합을 했습니다. 참 피마르는 경쟁을 했다고 강론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아마 광명시 살림을 허리를 쭉 펴게 만든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대현 시장님을 위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으며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끝으로 희망찬 새 청년에는 그동안 우울했던 모든 일들을 씻어버리시고 소망했던 많은 일들이 뜻대로 영호동인데 오늘 시장에도 국정하는 시장에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이런 대화를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시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슬라이드를 보고 앞으로의 우리 광명시가 어떻게 발전이 된다는 것을 참 눈부시게 봤습니다. 또한 시장님과 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의 우리 광명시는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거기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옥길동의 두길에 사는 그린벨트 지역의 한 주민입니다. 시장님 서두의 말씀에 다행히도 두길과 시골이 그 우선 해제 지역에 참 무단한 노력을 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건설 후에 그게 상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엊그저께 지사공통에서 그걸 목격했습니다. 사실 밤잠은 설레일 정도입니다. 물론 광명시 전체가 발전되는 게 좋죠. 일부러 저작가리도 떼거리 쓰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은 참 육동 지역에 특히 관심을 많이 쓰셔서 오랜 수고 사업을 일괄 처리되게 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민들께서는 이것도 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나오는 소리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믿으려 하지 않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5km 포장 관계에 대해서는 시기와 자금 조달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각장 반대 이런 거 않는 거는 관계가 없지만은 경륜장이랄지 아니면 도매시장 기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이 자금 들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금 들어가는 그 자금의 출처 방법과 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착공 시기 또 내년 예상되는 준공 시기 그걸 좀 사업체별로 좀 분할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좀 신뢰를 가질 수 있으면 하고 질문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기 1년 6개월 동안에 광명시 장래를 위해서 눈부시게 이렇게 혁혁한 일들을 많이 해준 데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광명시에 경륜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고 또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방대한 물류센터도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아마 시민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만약에 유치하게 된다면 집 간접으로 시민들의 직접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은 어느 정도이며 또 우리 시민으로서는 임해할 자세가 무엇인가 이걸 묻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진정은 우리 상호아파트가 입주해서 광명시청에 진정을 2번 했고 또 육동에서 진정을 3번 차겠습니다. 그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혐오시설에 관한 환경에 관한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시기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걸 현장에 쓰러져서 철거를 할 것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시장님이 말씀할 거로 합니다. 그러나 그 사전에 페트병 지금 현재 이때 지금 진입로 보고로가 없습니다. 306건이요? 351번지. 제가 번지실에 위치가 대충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적도까지 제가 빼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알 수 있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거기에 351번지 때 정화리 항문 시자도 저 시장에다 대놓고 큰 길에다 대놓고 그런 복잡한 환경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전제의 시장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장 그때 전제 시장님도 보시고 그랬지만에도 그것이 아직까지 그 도로가 계획서는 하나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계획서이라도 하나 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택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 이번에 510대가 개인 택시가 증축이 됐는데요. 거주를 서울에서 안 했다고 해요. 서류를 접수를 못 하였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내가 근 10년을 택시를 운전을 했는데 광명에서 개인 택시를 신청하라고 그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에는 개인 택시가 언제쯤 저희가 계획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저씨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그 지역은 친수구역이다가 현재 이사 오고 가고 오고 하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이것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비가 나오는 거를 듣고 앉아보니까 한없는 지비가 나오는데 우선 제가 며칠 전에 그 일간 질문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국회의원을 나오시겠다고는 2학년인데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애가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는 그 시립 꿈나무에서 이제 여러 시설 문제를 우리 하영호 선생님께서 우리 옥길동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비교를 묶여가면서 어렵게 살았던 부분을 한소연하는 형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나마 질문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미 그 옥길 10골과 2길부를 포함해서 3개발에서 5개부락을 작년 연말에 토지개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동네를 어떻게 개발시켜야 되는지, 개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느 지역까지 풀어서 해야 되는 것이, 물론 바닥면적이 5배라는 한정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진지한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으로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건교부에 우선 해제 지역으로 넣어서 우리 토지개발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 진행 기간 중에 주민들과 협의할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목감 우리 옥길불락이 오랫동안 소외됐던 것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희들이 많은 내용들을 바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 우리 이지연 선생님께서 주신 그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들이 한다는 게 선거철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착공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옥길로 학부장검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양해금 사업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행자부 차관을 만나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양해금 심의위원회가 대학 교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양해금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해금이 한 30억 정도가 아마 2, 3월 중에 내시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옥길로 학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50억 정도 확보를 하고요. 내년에도 한 번 양해금 사업이 들어가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3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양해금은. 그리고 국도비를 받고 하면은 도비를 받고 하면은 향후 앞으로 금년 착공은 불가능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륜장과 관련돼서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 하는 말씀이면 경륜장은 공사 기기는 이렇게 시작이 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토지 매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하반기에 착공이 되고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좀 진행이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 협의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우리 주민들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사는 2001년, 2002년 그 체육진흥공단에서 한 3년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땡기면 땡길수록 바로 세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기간도 땡기려고 합니다. 근데 돔경기장으로 짓는 것이 상당히 첨단된 공법이고 상당히 기술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다소 걸릴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2003년에는 중공을 보려고 합니다. 2003년 상반기가 됐는지 하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금은 우리 광명시 자금은 뭐 거의 안 들어가는 거에 조금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체육진흥공단의 자금입니다. 학원동에 들어오고 있는 물류단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학원동 지금 물류단지 한 10만 평 규모로 국가 투자기관과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발표될 거 아니에요. 도로공사가 토지를 해서 대단히 물류단지 한 10만 평 정도 규모로 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